및 수익에 대한 간섭은 차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후원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마음인데 간섭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1시간 동안 후원 딱 아까 1,000원 그 비담이 3,000원인가요? 1시간 동안 딱 2번 터졌는데 후원 많이 터진다고 수작을 부리고 있어요. 아니 후원 안 하는 것까지 내가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근데 세상에나.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시작을 하도록.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커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시면 바로 동영상으로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동영상을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오캠, 오픈캡처, 반디캠 등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캡처하신 뒤 24시간 365일 언제라도 이메일 뉴커.in@한메일.net으로 동영상을 반드시 첨부하시고 사건의 개요를 자세히 적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제보 내용이 고발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고 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제보센터였습니다. 뉴스각이 여보세요?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호봉이요? 아니라고. 하고 다세요. 호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뉴스각이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방송의 왕국. 방송의 왕국에서도 여기저기 사고를 치고 다니는 멧돼지들이 많습니다. 이 멧돼지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가기도 하지요. 그러면 결국 포획틀에 걸려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여기저기 썸이라며 사고를 치고 다니는 멧돼지. 그 멧돼지는 결국 철창에 갇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동물이나 방송의 왕국에서의 운명인 것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여기저기 함부로 짝짓기를 하다가는 결국 쇠창살 안으로 들어간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방송의 왕국,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자,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주제도 모르고 여기저기 사고치고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갈 곳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신의 적들은 유신이 곧 잡혀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1년 동안 들었습니다. 뻥쟁이 아저씨들. 그래서 뭐
최근에도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데 열심히 방어하면서 그날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사건 사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토크쇼 뉴스 까기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자, 11월입니다. 자, 첫 번째 사건부터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그 리얼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고 설리 씨와 김수현 씨가 주연을 했던 영화죠. 예상 많이 기대작이었는데 폭망을 했던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합동 방송을 하는 중에 BJ K가 그 언급을 하면서 리얼이라는 영화를 언급하면서 볼게 뭐 누구의 신체 일부밖에 없다 망언을 했었는데, 역시나 아프리카 TV는 쉴드의 천국 아니겠습니까? 서수길 쉴드, 서수길에게 충성을 다하면 무슨 짓을 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아무 뭐 별다른 이유 뭐 내용 없이 넘어갔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설리 씨가 그 아주 좀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부각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되면서 다시 이제 자숙을 한다고 방송을 안 한다고 했는데, 다시 또 교묘하게 이제 다른 사건이 터져가지고 시끌시끌하니까 잊혀진 것 같으니까 다시 엉금엉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뻔뻔스럽게 영상을 올리고, 근데 그 기간 동안 방송 안 하는 동안은 과연 자숙을 했느냐? 자숙은커녕 자색 고구마도 아니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놀 만큼 다 놀고 이제 와가지고는 다시 복귀하려고 해. 그러면 왜 BJK는 왜 이렇게 아프리카 TV에 집착을 하느냐? 지금까지 벌 만큼 벌었고 집안도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사업하고, 근데 왜 K는 BJ를 내려놓지 못할까? 네. 뭐 할까요, 여러분들? 뭐 돈 버는 것도 뭐 적지가 않기 때문에, 짭짤하기 때문에 돈도 원이 될 수 있겠다면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연예인 같은 그런 거, 우상 같은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방송을 하게 되면 수천 명이 모여들고 그 사람들이 막 자기 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 맛에,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또 여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BJK 하면 유명한 사건이 뭡니까? 자매. 한 명을 사귀었다가 헤어졌는데 뭐 다시 만났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자매를 만나서 아주 아주 딥하게 사귀었다고 하는데, 그 사건이 터지고도 자숙한다고 해놓고는 놀러 다니고 다시 또 들어오고 하는데,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사고를 치면 냉정하게 떠나고 응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방송에 대한 불매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개념이 없는 거죠, 시청자들이. 그래도 재밌으면 봐야지. 그러니까 그러한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뭐 지금까지 K가 뭐 망언하고 잘못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후원해주고 좋다고 막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또 케어를 해줍니다. BJ들끼리 나중에 사고 터지면 또 쉴드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송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상으로 떠받들고 많은 여성들이 오빠 동생 하면서 좋아하니까 그걸 잊지 못하는 거죠. 그게 마치 중독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어떤 여비제이나 남자 BJ 중독되는 것처럼 BJ도 똑같이 중독이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BJK가 그런 그런 경험을 똑같이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그냥 남자잖아요. 뭐 돈이 있으면 돈 있는 남자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무슨 연예인들처럼 뭐 방탄소년단, 지드래곤급은 아니지만 뭐 수천 명 단위가 와가지고 막 뭐 KKK 하니까 그 중독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도명 음악방도 좀 비슷하다고 봐요. 평소에
사업만 하고 자기 일만 하다가 방송을 열면 항상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장님 최고예요. 사장님 최고예요.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노랜 버핏도 마찬가지고 아마 구맥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구맥진 방송 재미없잖아요. 근데도 혹시라서 무슨 말 할까 하고 들어가서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간질하고 막 싸움 나고 하니까. 근데 방송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나중에는 본인이 재미없어서 본인이 짜증내고 막 뭐 던지고 끝내요. 근데 왜 구맥진이 방송을 여느냐? 후원보다도 자기가 방송 열면 별 내용도 아닌데 한 100명 넘는 사람들이 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 K의 수천 명이든 이도명 사장의 100명이든 구맥진의 200명이든 지노랜 버핏도 마찬가지고 지노랜 버핏은 후원이 먼저겠지만 도움이 되는 게 먼저겠지만 누가 현실에서 구맥진의 말을 그렇게 들어주겠어요? 누가 현실에서 가스의 말을 이렇게 들어주겠어요? 아무도 뭐 땡큐맨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안 들어줘요. 근데 자기가 진행자의 위치가 되고 시청자가 몇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계속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BJ한테는 엄청나게 그게 자기가 처음 그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주 색다른 경험이에요. 빠져나올 수 없는 경험이에요. 현실에서는 아무도 들어주질 않거든요. 가족도 친구들도 웬만한 사람들도. 근데 방송만 열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의지할 곳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도명 사장이 방송을 한다, 안 한다, 여러 번 번복한 이유가 그거예요.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BJK가 이 설리 과거 망언 사건에 관련해서 아직 수습이 안 되는데도 복귀하는 거는 결국은 그런 방송의 뭐 후원이나 여성 BJ나 여성 팬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그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얘기 한마디면 매니저들과 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그런 맛에 방송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 돈도 많고 집도 잘 살아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BJK는 반드시 퇴출시켜야 됩니다. 뭐 BJK, 세야, 커맨더 지코, 최군, 그다음에 뭐 김인호, 영민, 그쪽 그 아프리카 TV를 주축하고 있는 그 캠 방송은 다 사라져야 인터넷 방송이 깨끗해집니다. 뭐 끊일 날이 없잖아요, 스캔들이. 아프리카 남캠 방에서 지금까지 스캔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정말 많은 스캔들이 터지는데도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거는 하나예요. 서수길 쉴드. 서수길 말만 잘 들으면 어떤 잘못을 해도 아프리카 TV에선 방송할 수 있다. 아마 팝콘 TV에서 그랬으면 팝콘 TV에서 연결됐을 거예요, 최소한. 카카오 TV는 당연한 거고 아프리카 TV니까 걔네들이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뭐 세아나 이완이나 얘네들이 노란 딱지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방송 자체의 이 자극성이나 이런 거 심각한 정도예요. 세아 같은 경우에는 뭐 17금이라고 해가지고 19금도 아니야. 17금이라고 해가지고 안 걸고 음담 패설을 하고 정말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트젠 방송하면서 얼마나 자극적인 방송을 했습니까? 트랜스젠더 초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이 아프리카 남캠방, 특히 여캠방도 문제가 심각한데 엘린 얘기할 때 제가 그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BJK는 반드시 뭐 설리 문제도 문제지만 반드시 퇴출돼야 될 BJ입니다. 제가 아직 말할 수 없는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구도셸리 권혁수입니다. 구도셸리가 또 인터뷰를 했는데 뭐 밝히지 않은 내용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그냥 구도셸리하고 권혁수 둘 다 자숙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나물에 그 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도셸리와 권혁수가 진실이 뭐 밝혀져가지고 둘이 욕먹는 게 덜한 것도 아니고 일단 뭐 브라탑을 뭐 서로 상의해서 뭐 입으라고 해서 입었다고 해서 그게 밝혀진다고 해서 구도셸리가 그 몰카에 대해서 망언한 게 실언한 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권혁수 쪽에서 하자고 했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몰카, 예? 몰카 찍혀도 당당하면 된다는 그런 망언이. 그게 나는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호주에서도 여성들 몰래 몰카 찍거나 그러면 그것도 처벌을 받습니다. 호주에서 처벌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호주와 한국의 문화 차이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호주에서 여성들의 은밀한 이런 것들 몰래 찍으면 처벌 안 돼요? 그건 호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는 호주나 한국이나 똑같은데 그게 무슨 문화 차이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국말도 잘하는 분이. 말도 안 되는 그 주장이고 그 브라탑을 등뼈집에서 누가 입으라고 했든지 안 했든지 둘이 상의해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안 입겠다고 했으면 안 입는 거잖아요. 근데 권혁수가 입으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했으면 권혁수는 연예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연예인이 준공인이니까. 네. 그건 별개의 문제고 이게 브라탑을 권혁수 쪽에서 입으라고 했다고 해서 그 발언이 사라지는 건 아니. 그러니까 뭐 그 발언을 하고 뭐 해명 방송을 장시간 했다고 하는데 자숙을 해야죠 그러면. 자숙은 안 하고 활동할 거 다 하고 다니고 만날 사람들 다 만나고 다니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다가 다 올려놓고 누구 만났다고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남자들 누구 만났다고 다 올려놓고 어그로 끌고 있더만.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도셸리가 그 살이 쪘음에도 불구하고 브라탑을 입고 자신 있게 방송을 하고 재밌는 말투로 이렇게 방송하는 캐릭터 때문에 인기를 얻었는데 그러니까 인기를 얻고 나니까 이 사람의 본성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의 본성이. 그러니까 권혁수는 별개의 문제고 2차적인 문제고 그러니까 구도셀리의 부분에 있어서 자기는 연예인이니까 그걸 케어하고 관리를 만약에 그런 브라탑 사건이 벌어졌으면 자기가 나서가지고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고 나는 모르는 일인데 그럴 게 아니라 자기하고 합동방송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니까 나중에 추후에 구도셀리하고 잘못된 거는 바로 잡더라도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는 제가 합동방송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잘 못했습니다. 무리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권혁수 그래 잘못 인정했구나. 그러고 잠깐 자숙하면 되는 건데 끝까지 지금 구도셸리하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못했네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그래서 이 구도셸리와 권혁수의 잘못은 구도셸리의 잘못은 몰카 발언이고 그 다음에 권혁수는 자기가 오빠로서 그리고 구도셸리는 그냥 유튜버잖아요. 근데 본인은 연예인 생활을 했었고 오랫동안 그럼 본인이 그거를 케어했어야 되는데 쉴드까지는 아니라도 케어를 했어야 돼요. 합동방송 와서. 근데 그걸 안 하고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연예인으로서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자격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도 뭐 구도셸리 단독 인터뷰 뭐가 둘이 잘했다고 연병을 하고 자빠졌어. 자 김수미 평론가 안녕하세요 김수미예요. 아니 뭘 잘했다고 주둥이를 나불나불해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네. 김수미 성대모사는 실패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 뭉크문과 이 크레용 팝의 엘린 사건도 일파만파입니다. 정말 추잡스럽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그냥 둘이 해결하면 될 문제를 그러니까 저는 늘상 듣는 얘기예요. 열혈팬이 나는 사랑이었어. 여비제이는 오빠 나는 그냥 오빠와 여동생의 사이였어. 이거는 우리가 내가 지금 이 인터넷 방송 사건 사고를 9년차 기자잖아요. 사건 사고 전문 기자인데 이건 늘상 있는 사건이에요. 항상 있는 사건이에요. 예? 열혈팬은 후원 많이 해준 열혈팬은 자기는 사랑이었어. 근데 여비제이는 비즈니스야. 이게 이 차이거든요. 이거를 뭉크뭉이라는 사람이 과연 순수해서 내가 그거 웃겨요. 아니 뭉크뭉이라는 분하고 내가 인터뷰는 안 해봤습니다만 인터뷰를 해보고 싶은 게 그렇게 순수한 남자예요. 그 나이가 있으시고 사업도 한다고 하시는데
그 나이 그 스펙이면 경험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무슨 순수한 무슨 저기 뭐야 동백꽃 필 무렵에 네 손프라임님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그 동백꽃 필 무렵에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은 아닐 거 아니요. 어? 동백씨 저는요 처음이에요. 동백씨 이렇게 막 마음을 품은 게 처음이거든요. 아니 무슨 동백꽃 필 무렵에 남자 주인공도 아니고 좀 장난해요? 어? 아니 무슨 순수와가지고 상처받았고 무슨 아니 동백꽃 필 무렵에 동백이한테 상처받으면 그 상처받아 걔는 처음이니까 인생에 어렸을 때 그냥 동네 누나한테 심쿵한 거 한 번밖에 없다잖아요. 아니 무슨 동백꽃 필 무렵에 남자 주인공도 아니고 필구도 아니고 아니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요? 아니 그 스펙의 그 정도의 경험을 해봤으면 아니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썸인 줄 알았어. 썸인 줄 알았는데 여성이 아니라고 하면 그때 끝나는 거거든요. 예. 용식이 황용식이 있잖아요. 용식이. 아유 저는 동백씨 좋아요. 동백이가 싫어하면 끝나는 거야. 썸인 줄 알았지만. 근데 그게 아니 냉정하게 얘기해서 자기가 10억을 투자했어요. 썸 타는 것 같아서. 근데 해당 여성이 우리 비즈니스였어. 예. 라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자기는 이제 썸 타는 줄 알았는데 속았다는 거잖아요. 환장하겠어요. 아니 사회 경험을 그렇게 해봤으면 그리고 이미 열혈팬과 여비제의 그런 사건들이 많았었고 한두 번이 아니었었고 본인도 그래도 몇 개월 동안 얼마나 방송 그 엘린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에서 열혈팬이었다면서요. 그럼 알았을 거 아니에요 분위기를. 근데 그거를 몰랐었다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서로 그냥 성인 대 성인으로서 만나가지고 그냥 서로 술 먹고 밥 먹고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일생생활에서 그냥 무조건 남녀가 만나면 다 썸 타고 이성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일 때문에 만날 수도 있고 진행자와 팬으로서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내가 왜 이 뭉크몽님의 집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냐면 뭔 이런 건으로 정배우하고 인터뷰를 해. 내가 그랬잖아요. 덕자하고 덕자 어머니의 퀘스천이 생겼을 때가 정배우하고 언론 플레이 하고 나서 내가 비판을 더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한 이유가 무슨 언론 플레이를 해. 저는 짬밥이 있어서 딱 보이거든요. 저건 언론 플레이야. 뭔가 문제를 잘 해결하자는 게 아니라 이건 터트려가지고 언론 플레이 하자는 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이 뭉크몽 열혈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처음에 얘기를 하고 그렇게 끝났으면 될 문제인데 이렇게 무슨 정배우한테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서 이건 언론 플레이거든요. 분명히 뭔가 그 크레용팝 엘린에게 뭔가 타격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나의 사랑을 안 받아줘?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엘린은 비즈니스였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만약에 사랑을 했으면 그러지 않거든요. 진심으로 사랑했으면. 근데 이건 복수거든요. 무슨 이게 진실 게임이나 진실 찾아서 뭘 얻을 게 없어요. 당사자들끼리. 그냥 자기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상대방은 비즈니스였어. 그러면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근데 돈이 아까운 거 아니면 굳이 이걸 언론 플레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는 복수하겠다는 거밖에 안 보여요. 제3자가 보면. 예? 왜 사랑이 아니냐 너는. 너도 사랑인 줄 알았는데 비즈니스였다. 그러니까 BJ 엘린이 전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처신이 잘못된 거죠. 지금 뭐 얘기되는 거는 그 사이에 뭐 잘생긴 탤런트와 연애 중이었다 이런 그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확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면 파장이 더 크죠. 아무리 자기가 수억 원을 후원한 고마운 분이라고 해도 선은 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 상대방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처신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과정을 정배우 쪽에 인터뷰해가지고 과연 뭉크몽이라는 사람이 얻을 게 뭐가 있을까? 없다 이거죠. 그냥 사람들이 댓글 보면 욕해요.
반 이상이 욕을 해요. BJ 엘린을 욕하는 사람 반, 뭉크뭉을 욕하는 사람 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BJ 그 뭉크뭉의 이런 언론 플레이의 목적은 BJ 엘린이 더 이상 이제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이제 못 하도록 BJ 엘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든 방송을 계속 해야 되니까 자기의 고수익 어떻게 보면은 직업이나 이제 뭐 가수 활동보다 더 돈이 많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싸움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얻을 게 없어요 둘 다. 이건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졌던 열혈팬과 여 BJ의 관계 그리고 남자 BJ와 여성 시청자와의 관계. 예전에 그 성인 방송 플랫폼에서 어떤 여성 후원자가 남성 BJ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이 방송에서 말해도 아니 왜 다른 여성 열혈팬하고는 그렇게 해주고 나는 안 해주냐.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그 난동을 부린 적이 있어요. 이게 참 민망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열혈팬과 여성 BJ 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남자 성인 좀 이름이 알려진 남자 성인 BJ인데 왜 그 특정 여성 열혈팬하고는 거기를 가고 왜 자기하고는 안 가냐? 걔는 이쁘고 나는 안 이뻐서 그런 경우도 생각보다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남녀의 문제, 서로 역할이 바뀌어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정배우하고 인터뷰할 정도의 사안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뭉크뭉이 계속 그 사람이 열혈팬이 이 얘기를 계속 확대 재생산한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사람 직장이나 이런 게 다 공개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갑자기 저는 그 조재현의 주연의 나쁜 남자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덕자 턱형 거짓말처럼 조용하죠. 거짓말처럼 조용하죠. 정배우도 이제 BJ 덕자 건은 이제 빨대 뺐어요. 다시 이제 뭐 뭉크뭉 엘린 사건으로 빨대를 꽂았는데, 자 BJ 덕자와 턱형 사건에 대해서 이제 몇 건의 제보가 들어왔는데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제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배우가 이제 빨대를 뺐으니까 저는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이 BJ 덕자 턱형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판과 좀 다른 판입니다. 축이.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제가 제보받은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제가 뭔가 있을 것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BJ 덕자 턱형 계약 불공정 계약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파헤쳐서 그러니까 저는 정배우하고 달라요. 한번 물면 놓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저는 정배우는 빨대 뺐지만 유씨는 빨대가 아니라 취재를 계속해서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BJ 덕자 쪽에 관련해서 제보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알고 계신 분의 내용이 들어와서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기에는 사실 확인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집자에 관련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편집자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당사자들은 자기 유리하게 얘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BJ 덕자도 그렇고 BJ 덕자 어머니도 그렇고 그다음에 턱형이나 그쪽 실장도 그렇고 자기 유리한 얘기만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이 BJ 덕자 편집자 관련해서 새로운 또 정황이 파악이 돼서 일단 그거는 제가 취재되는 대로 기사와 함께 방송에서 아마
특별하게 다룰 날이 올 거예요. 아직 근데 BJ 덕자 쪽에서 뭐 소송을 준비를 한다고 하고 지금 잠복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번 연락을 계속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최군 군 의혹 몇 년째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고 얼마 전에 서초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추가 자료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날림으로 처리가 될지. 하지만 계속해서 최군 관련된 제보 받고 있으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기사를 쓰거나 방송에서 말실수를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책임을 묻겠고 책임을 지겠고 그러나 제가 합리적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최군 군 의혹 사건 그리고 창현 공익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갑니다. 네, 끝까지 제 합리적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자, 그리고 유튜버 정배우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방송에서 찬양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 정배우와 신태일의 커넥션을 제가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꽃자 성매매 사건부터 시작해서 덕자 사건에서 정배우가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에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쪽 편을 드는데 뭐 제가 진행하는 소송에 관련된 또 결론이 나오면 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이 정배우와 신태일과의 커넥션을 지금 제보받아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태일은 이미 유튜브에서 퇴출이 됐는데 계속해서 지금 50번째 계정 만들어서 지금 신태일, 김윤태, 승량이 뭐 그쪽 라인, 넌 거기에 저희 정배우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조만간 여성가족부 라인으로 뭐 방통위와 방심위는 당연한 거고 여성가족부 라인으로 페미 조작 사건이나 신태일 관련된 사건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배우는 단독이 아니라 신태일 라인으로 함께 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열심히 정배우를 찬양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 제 역할을 할 것이고. 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노랜 버핏 뭉크와 샤갈 관련 소송에 관련된 내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지노랜 버핏도 오늘 뭐 방송 쉰다고 하네요. 왜 쉴까요? 어제 뭐 백승환하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백승환하고 뭐 실형 얘기가 나오고 뭐 유신 뭐 무슨 뭐 집회 때 피켓 저희가 든 게 명예훼손에 해당되고 중형이기 때문에 너 이제 큰일 났다고 막 나한테 대놓고 막 그래서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래서 그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아니 사실과 다른 얘기를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 비공개 만남에서 얘기했던 녹음 파일 풀자. 그랬더니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거 불법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백승환도 뭐 자기가 법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놓고는 아니 내 통화나 내가 만나면서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거를 무분별하게 퍼뜨리면은 문제가 있지만 상대방하고 어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을 경우에 사실 확인을 위해서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자꾸 불법 녹음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뭐 자기도 녹음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워낙 그래놓고 나중에 물어보면 예능이라고 하니까 저는 녹음 파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 녹음 파일이 있고 왜 그러냐면 지노랜 버핏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언제든지 쉽게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직접 겪어봐서 아시다시피 지노랜 버핏은 자기가 진짜 신중하게 뭐 이건 진짜입니다 말해놓고 나중에 뒤집어 버리니까 그래놓고는 예능이다라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자기는 썸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지노랜 버핏의 사건 사고에 대응하는 두 가지 자세.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자기가 이건 진짜라고 얘기한 내용이 나중에는 예능이었다, 장난이었다. 그리고 여성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면 이건 썸이었다, 쌍방이 뭐 서로 원해서 했던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그래서 그 화이트 크림 몽캠 사건 제가 고발한 거 결국은 유죄 됐지 않습니까? 300만 원 벌금형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궤변이. 그래서 저는 합법적인 집회와 1인 시위를 했고 피켓 내용이 명예훼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그 지금 검찰개혁 집회나 태극기 집회 하는 분들은 다 구속영장 청구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켓 내용이 욕설이라든가 그러니까 피켓 내용이 1인 시위나 집회에서 문제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욕설입니다. 욕설. 뭐 쌍욕이라든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뭐 패드립, 색드립, 쌍욕 이게 편말에 적혀 있다거나 그건 모욕죄가 되죠. 형법상에. 그리고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이었을 경우. 그러니까 유튜버 진오랜 버핏이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그 피켓을 든 거야. 집회를 하면서. 그건 명예훼손이죠. 근데 실제로 유튜버 진오랜 버핏이 여성 성폭력 그 전력이 하나도 없나요? 아니죠. 예. 그 네이버에서 진오랜 버핏만 검색하면 과거 이력이 쭉 나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호 기자님도 한번 검색해 보던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진오랜 버핏을 하고 그 웹사이트에 그 과거의 내용이 쭉 뜹니다. 제가 취재한 기자인데 비교적 사실을 바탕으로 나와요. 자, 아프리카 TV에서 일단은 BJ 김이부 사건, 뭐 스토킹 사건은 유명한 사건이고 법원 그 재판 때 검사와 판사를 저주해가지고 3년 3개월, 3년 그냥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 법정에서 이제 AI 스피커가 방해를 당하네. 자, 그래서 김이부 사건은 유명한 사건이고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외에 사건이 주르륵 그 뭐 김정혜 사건부터 화이트크림 사건, 최근에 뭉크와 샤갈 사건 외에도 그 군산에서 여고 앞에서 여고생을 안고 싶다 해가지고 경찰에 끌려가기도 했었고요. 명동에서 스트립쇼, 뭐 한두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주댕이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BJ 사건인데 그 다니던 그 대학교까지 찾아가 가지고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게 또 연행한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튜버 엄지원 사건, 뭐 유키 사건, 뭐 사건이 너무 많아서 탈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성폭력 가해자가 아니다, 명예훼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시위나 집회에서 이 피켓의 그 문제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패드립, 색드립, 쌍욕, 이건 모욕 이게 되겠고요. 그다음 피켓의 내용이 허위 사실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집회나 시위를 하는 이유는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게 보장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모욕적이거나 피켓의 내용이 모욕적이거나 허위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다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피켓에 대해서 법적 자문, 유권 해석 다 받았고요. 거기에 색드립이 있습니까? 패드립이 있습니까? 쌍욕이 있습니까? 모욕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성 성폭력 가해자라는 게 허위 사실입니까? 아니죠. 예, 저는 뭐 검찰 처분서, 통지서까지 있습니다. 제가 고발인이니까. 뭐가 허위 사실입니까?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승환하고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뭐 유신 실형 나온다, 큰일 났다, 뭐 고소한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뭐, 네. 자, 럼들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 이제 사건으로 돌아가면, 이제 지금 지노랜 버핏이 위기인 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딱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뭉크와 샤갈림 소송이고요. 그러니까 공원 성추행 사건 소송. 이거 두 번째는 유튜버 땡큐맨 그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라이팬에다가 물을 뿌린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특수폭행 혐의로 뭐 여러 가지 혐의로 땡큐맨이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기에 물 뿌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이게 뭔가 물건이나 뭔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회하는 행동을 하시면 상당히 중죄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중하게 예전에 그 대한항공에 그 누구였죠? 조현진이었나? 그 뭐 이렇게 컵을 깼다 해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수사를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막 이렇게 물 뿌리고 그 다음에 막 김치 싸다기 때리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 그러니까 이 주먹이나 이런 걸 신체를 쓰게 되면 폭행이고, 다른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조현민이요. 조현민 상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뭐 근데 문제는 땡큐맨이 항상 진행하다가 이 중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일선에서는 땡큐맨이 그 제국의 맘모스 님하고 좀 사이가 좋았잖아요. 합동 방송도 많이 하고 노래방 방송도 하고 그 제국의 맘모스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이 지노랜 버핏이 제국의 맘모스에게 뭔가 서운하게 해줘서 뭔가를 좀 해줘서 땡큐맨이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썰이 있더라고요. 뭐 땡큐맨님한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땡큐맨님이 끝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전체적인 흐름이 이상하게 서로 막 공격하고, 뭐 예를 들면 백상현 기자가 구맥진을 고소하고, 땡큐맨이 지노랜 버핏을 고소하고, 참 이상하게 이 바닥이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요. 뭐 저에 대한 공격도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뭐 제가 알아서 오늘도 그 팝콘 TV 여성 BJ가 고소한 거 관련된 자료, 녹취 자료 다 준비해가지고 뽑기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뭉크와 샤갈림 소송은 아마 조만간 이게 이제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만간 피해자 고소인 3차 조사가 있을 것 같고, 3차 조사할 때는 그 성폭력 상담소 그 직원분하고 같이 동행을 날짜나 이런 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성폭력 상담소의 전문 그 상담원분하고 그 직접 가서 확실하게 3차 조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그렇게 되면 더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또 이 성폭력 지원 단체에서 변호사분을 또 소개가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아마 본격적으로 아마 이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0월 달에 10월 초에 고소장 접수되고 2차 조사까지 받고 빠르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지연이 됐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조금 썰을 해드리면, 그 지노랜 버핏을 도와주기로 한 분 쪽에서 이제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하면서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이제 선임 과정을 겪는 과정이니까 또 경찰에 연락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조율을 했겠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고소인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해외에 잠시 나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 조사가 전반적으로 빠르게 대응이 좀 어려웠고, 근데 이제 다 해결이 돼가지고 이번 달에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늦게 진행되나라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집회를 3차 집회까지 했었는데 이제 4차 집회는 좀 시간을 두고 다음 주 지스타 그 부산 특집을 진행한 다음에 조율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그러니까 뭐 저한테 어떻게 판단하냐고 자꾸 물으시는데 저는 이제 그 증거 자료를 다 봤으니까 그리고 제가 직접 비공개 면담에서 지노랜버핏의 입장도 들었고 근데 이 스모킹 건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 자료는 카톡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성추행 혐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자료가 중요하거든요. 뭐 통화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뭐 카톡이나 문자 대화 내용이라든가 이런 증거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작된 게 아니면 그 포렌식으로 그 폰이 남아 있으면 그게 다 검증이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89장의 카톡 내용을 봤을 때는 지노랜 버핏이 상당히 좀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화에서 일관성 있는 사람이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의 판단을 하면 그러니까 카톡 내용만 두고 보면 뭐 추가로 자료가 있다고 해서 지노랜 버핏도 저에게 영상 그 녹음 파일을 2개 보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2개 보내서 그 약속 장소 그 정하는 그런 짧은 내용과 그 다음에 왜 빨리 안 오냐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내용이 담긴 짧은 그러니까 그게 뭐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가지고 그것만 잘라서 보낸 건지 모르겠는데 짧은 그 통화 내용을 보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이 89장의 카톡 내용을 제가 이제 일일이 다 봤는데 그 내용만 보면 일단 지노랜 버핏의 논리가 처음에는 당당하게 합니다. 당당하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저한테 제보한 지가 이제 의심이 드니까 그때부터 입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래는 입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당당하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달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저한테 확실하게 제보한 거를 알고 나서는 입장이 또 바뀌어서 계속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신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제보한 거냐라고 해서 저와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뭉크와 샤갈님한테 보냅니다. 그 정도로 초조해하고 당황해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 이 카톡 내용의 흐름을 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노랜 버핏이 좀 불리하지 않나. 이걸 뒤집을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노랜 버핏은 자기가 통화 파일이 그러니까 지노랜 버핏은 항상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가 유리한 게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 준 내용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뭐 약속 잡거나 기다리는데 왜 안 오느냐 이런 내용으로는 그걸 뒤집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카톡 내용의 일부를 뭐 그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서 일단은 뭐 자료를 저를 믿고 다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동의를 얻어서 아무튼 빠른 시간 안에 고소인 3차 조사가 있을 것이고 변호사 선임 작업도 끝나면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담당 경찰이 너무나 지금 느릿느릿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수사관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겠고 문제가 아주 하여튼 근데 변호사 선임하고 나면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거니까 뭐 여성 성폭력 센터 상담소의 전문가 그리고 또 변호사까지 소개를 받으면 원래는 이런 사건을 하게 되면 수사관이 국선 변호인을 이렇게 소개를 해줘야 된답니다. 원칙적으로 원래는 이런 성폭력 사건, 그러니까 성희롱을 제외하고 이 성폭행이나 성추행 사건은 심각한 내용이니까 그 사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그 의무적으로 대부분 당연히 수사관은 국선 변호인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게 이렇게 연결해주게 돼 있는데 그게 안 됐었나 봐요. 안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3차 조사 끝나면 본격적으로 지금 고소인은 2차례 조사를 받았고 피고소인인 진오랜 버핏은 1차례 조사를 받았고 이제 서로의 주장이 극과 극이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뭉크와 샤갈림은 본인은 그런 신체적인 접촉에 대해서 동의한 사실이 없다. 성추행이다. 유튜버 진오랜 버핏은 아니다. 우리는 그 썸이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그런 교감이 있었다. 그래서 뭐 옷 사진이라든가 그리고 뭐 자기가 뭐 이런 주고 받았다. 이런 내용 도시락도 싸주고 그랬다. 이런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이 아주 극과 극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반반이에요. 서로 주장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디에 증거가 맞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장의 일관성, 그러니까 진술의 일관성, 그 다음에 카톡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이게 아마 주요하게 판단될 것으로 요즘 뭐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나요? 이게 어려운 말이라서도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많이 성인지 감수성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카톡 내용이나 아마 그런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이것도 벌금형 나올 거다, 뭐 인정이 돼도 벌금형이다라고 하시는데 최근 들어서 이 성추행 혐의 사건은 죄가 인정되면 셉니다. 네, 세요. 성추행 자체가 그러니까 뭐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뭐 모욕이나 이런 것들로 가는데 이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형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벌금형도 있습니다만은 과거 이제 전력 경력들도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아무튼 뭐 요 부분은 이 뭉크와 샤갈님과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으니까 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해드리고 또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검색왕 유신. 자, 성추행. 자, 뭐 예전에 그 곰탕집 성추행 사건 아시잖아요. 그냥 스치기만 했었는데도 실형이 선고돼가지고. 자, 그래서 찾아보니까 형법 제 299조 준강제추행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아니고 요거는 왜 처벌을 물어봤는데 왜 내용이 자 저번 찾아놓은 게 있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네. 왜 이렇게 답변을 이상하게 넣었지? 잠깐만요. 자,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티지님 팝콘 한 개 감사합니다.
제가 미리 알아놨어야 되는데 저번에 그 체크를 해놨었는데 이게 특별법이 있고 막 복잡해요. 요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맞네요. 일단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으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 이제 인정이 되면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무혐의가 뜨면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고, 저는 뭐 누구의 말이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은 뭐 카톡 내용만 보면 진노래모 피색에 불리한데 그걸 뭐 뒤집을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다면 또 모르죠.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강기정, 나경원, 강기정이 그 국회 운영위 정무위였나요? 정무위원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비서실장을 막 윽박지르고 왜 우기냐고 막 우기냐고 얘기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우기냐가 뭐냐 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그냥 강력하게 응징을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지 감히 나한테 그러면서 보이콧 선언을 또 하셨어요. 이 나경원 의원의 외국 서양식 이름을 지으면 보이콧으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보이콧 한다고 하다가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12월 초까지거든요. 근데 뭐 연장을 해야 된다 막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이제 나경원 자녀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원내대표는 웬만해서 연기되는 경우가 비상사태 빼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내대표는 12월 초까지만 할 것 같은데 뭐 패스트트랙도 조사받으러 간다.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 하고 하는데 본인이 것만 책임지세요. 뭐 남의 것까지 책임을 져. 하여튼 강기정 정무수석 화끈했습니다. 자, 박찬주 대단한 분이에요. 뭐 공관병 갑질 지금 아내분은 재판하고 있는데 본인은 무혐의 받고 아내분이 이제 주도하셨다고 봤는지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근데 뭐 감을 공관병이 따지 그럼 내가 따냐? 그러면 안 돼요. 공관병은 군인 현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겁니다. 뭐 공관 주변을 뭐 이렇게 잡초를 제거한다거나 그건 할 수 있어요. 공관병들은 공간을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뭐 잡초를 하거나 가지치기를 하거나 이건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자기들 먹으려고 감따라고 하는 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자식한테 그런 것 뭐 자식한테 그런 이 자식이 있다면 부모가 자식한테 그것도 못 시키냐? 자기 친자식한테는 시킬 수가 있죠. 근데 그 공관병은 자기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그 본인의 그 공관병 갑질 폭로한 군 인권센터 그 소장한테 삼천교육대에 가야 된다. 삼천교육대가 뭐냐면 이 전두환 군부에서 그 사회 그러니까 자기 정권에 불만을 품거나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뭐 제대로 가르친다고 마구잡이로 가둬가지고 노동시키고,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인건비를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일을 시켜요. 그리고 이유 없이 패고 때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안이죠. 공안 통치라고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뭐 군부를 비판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뭐 강제로 영장도 없이 끌고 와가지고 삼천교육대에서 강제 노역시키고 아무 대가 없이 그러면서
거기서 부상당한 사람들 치료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평생 장애를 얻어서 그러니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전두환 군부의 폐악짓거리 중에 하나인데 군 대장 장성 출신이라는 인간이 그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사과 안 하겠다고 결국은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철회를 했죠. 1호 영입 대상 총선 앞두고 1호 영입 대상이라고 자랑스럽게 했는데 대장이니까 별이 4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더 웃긴 거는 공화당에 우리 공화당에서 데리고 가려고 스카우트 하려고 했는데 안 간다고 박찬주 자기는 자유한국당에서 나오겠다고 참 자유한국당스럽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계속해서 똥볼 차는 나경원과 한교안 조국 효과로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 상승세로 짭짤하게 봤었죠. 아무것도 안 하고 무능력하면서 조국 사퇴하니까 이제는 지지율도 떨어지고 내년 총선도 걱정되겠죠. 그러니까 박찬주 같은 사람을 그 요새는 저기 빤스 목사 집회에 자주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황교안 대표께서 빤스 예전에는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요즘은 빤스 목사 쪽으로 많이 가서 이렇게 거기서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문재인 욕하고 뭐 빨갱이 뭐 와 청와대로 가자 진짜 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봐요. 그렇게 막말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요즘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많이 다루던데 빤스 목사 그 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빤스를 내리라고 하면 빤스를 내려야 된다는 망언을 한 목사인데 목사라고 하기도 그래요. 자 그리고 학종의 비리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수 목적고만 엄청나게 이득을 보고 일반고는 불이익을 받고 그러니까 왜 얘네들이 학종하자고 우기는지를 알겠어요. 학종 비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학종을 도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적지 말라고 하는데 다 편법으로 다 알았다면서요. 애들에 대해서 어느 학교 특수목적고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러니까 이 짓거리를 하니까 이게 교육제도로 밥 처먹고 다니는 이런 사기꾼들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얘네들이 정시보다 수시로 학종으로 대학교를 가려고 했느냐.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한 거니까 조국의 딸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놈들이 문제였다. 나는 이거는 특감해야 된다고 이거는 그 특검이나 특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조사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고구마 줄기처럼 다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 군 비리가 있었잖아요. 큰 비리가 있었잖아요. 군 비리가. 근데 이번에는 진짜 그 학종 비리 따져보면 이게 조국의 문제가 아니라 줄줄이 나올 것 같아요. 학종 비리가. 저는 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과를 가려고 학교나 과를 가려고 목적이 있으면 그 공부에 집중하면 되는데 국영수 위주로 왜 국영수 위주로 할까요? 사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교육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영어 대학교 가서 쓸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전공이나 아니면 그 원서 봐야 될 그 빼고는 영어를 아니 국어 국문학과인데 영어를 왜 배워요? 왜 잘해야 영문법까지 알아야 됩니까? 기본적인 회화나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도만 하면 되는데 아니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가는데 왜 수학 영어를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왜 우리나라에 노벨상이 안 나오느냐. 국영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쓰레기 국영수 때문에. 아니 왜 그 영문학과를 가는데 왜 수학 점수를 봐야 되냐고. 시간 낭비라는 거죠. 수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세무상식이라든가 뭐 계산해야 될 요즘 뭐 계산기 나오고 다 있는데 뭐 누투나 우리가 적분 미분을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쓰레기인데 그러니까 왜 교육제도가 국영수 중심이냐. 이거는 사교육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려면 이 대학 수학 능력 평가는 자격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운전면허증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수능은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고등교육을 제대로 받았고 대학교에 가서 대학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런 평가로 되면 돼요. 과에 따라서 달리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수능을 운전면허증처럼 대학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시험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국어 국문학과에 가 그러면 수능을 그 과목에 관련된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 실습이 필요하면 실습을 보고 실습을 보는데 대학교 맘대로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정해진 그 시험을 치르게 하는 사람들이 가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학교 사람들이 하면 비리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회화과, 한국화 과다 그러면은 실습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재능을 봐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학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평가 전문가들이 와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끔 그림만 보고 블라인드 테스트로 해야 된다. 그 학교의 교수나 이런 사람들 관계자가 보면 100이면 100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MBC 신입사원에 갔는데 그 쌀집 아저씨 김영희 PD가 학교를 물어보더라고요. 브라인드 오디션인데 면접인데 학교 뭐 이런 걸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조가 그래요. 브라인드로 면접 본다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뭐 했고 이런 거 다 물어보더라고요. 원래 그런 거 기록 안 하고 그 사람의 재능이나 끼만 보고 평가하는 건데 뭐 학교나 이런 거 뭐 직업을 다 물어봐요. 학교가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다 물어보더라고. 예. 구체적으로 막 뭐 어느 은행에서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맡겨둘 수가 없다. 그래서 교육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수능은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과에 맞는 시험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이든 그럼 볼 수 있는 자격 실험으로 얘는 그래도 그 대학교는 갈 그런 능력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럴 거예요. 그러면 상시적으로 시험이 될 거 아니냐? 아니죠. 그게 우리가 봤을 때 막 1학년, 2학년 때 보는 게 아니라 3학년 때만 보는 거니까 3학년 때만 보게 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편한 날짜에 볼 수 있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형평성이나 이런 거는 본인이 몇 월 달에 보는 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월 달은 너무 빠르다. 최소한 뭐 한 6월부터 12월 달까지 2학기 때부터 볼 수 있게 하다든가 그건 최소한의 대학 그 과목 그 수강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보는 거니까 과에 따라서 지금처럼 전체 과목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실습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느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해야죠. 그러면 고등학교 생활이나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쓰느냐? 그거에 대한 평가는 기본 평가. 그걸 안 하면 졸업을 못 하게 해야죠. 그 대학교에 못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제대로 안 했을 거야. 성적에 상관없이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 했을 때는 프랑스나 이런 유럽처럼 일부 나라처럼 졸업을 시키지 말아야 돼요. 정유라처럼 고등학교를 출석을 안 하면 졸업을 시켜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는 그 성적이나 그 수능 자격증이나 그 대학교 시험은 학생들한테 맡기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인성이라든가 직업 선택이라든가 이런 상담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갈 사람과 안 갈 사람을 교육을 맞춤형으로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성교육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할 역할이 그거예요. 학생이 더 배우고 싶어 하면 더 배우게 도와주고 그 학생은 다른 일을 하고 싶어. 대학교를 가기 싫고. 그러면 그 학생이 그걸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는 거. 그게 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국영수에 올인하는 학교는 의미가 없어요. 학교로서. 그러니까 자기가 영어 영문학과 갈 거 아니면 수학과 갈 거 아니면 과학을 공부할 거 아니면 자기가 국어국문학과나 그쪽으로 갈 거 아니면 그렇게 몰입해서 모든 학생이 학원 다니고 몰입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이유예요. 아니 자기는 저기 뭐야 가수가 되고 싶은데 그 가수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작곡이라든가 작사라든가 보컬 이런 거를 공부해야 되는데 가둬놓고는 영어 수학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기는 화가를 꿈꾸는데 그 사람을 붙잡아 놓고 계속 공부하고 자기는 기술자가 되고 싶은데 자기는 뭐가 되고 싶은데 똑같이 가둬놓고는 어렸을 때부터 국영수만 가르쳐요. 그게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저도 봐요. 영어 긴 시간 동안 영어 배웠는데 내가 어디다 써? 어디다 써? 외국을 가야 회화라도 쓰지. 여기서는 저기 프로그램이 잘 나와가지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자, 제가 일본에 안 가지만 일본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유신입니다. 다시 시도. 안녕하세요. 나의 이름은 유신입니다. こんにちは。私の名前はユシンです。 이 물건은 얼마인가요? この品物はいくらですか？ 오늘 2시에 예약했는데 체크해 주실 수 있습니까? 今日2時に予約しましたが、チェックしてもらえますか？ 아빠가 お父さんが、 엄마가 ママが、 네, 그게 좀 해주니까. 근데 요것보다 유료로 사는 거는 오프라인에서도 사용률이 좋더라고요. 이거는 무료라서. ママ。 안녕하세요. 저는 더티 UCC를 찾으러 왔습니다. 您好，我是来找特特务的。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현 유통을 찾으러 왔습니다. 你好，我来找李忠贤的桶。 이종현 유통이라고 리커창 총리와 절친이랍니다. 叫李忠润交通，是李克昌总理和好友。 홍콩 장인 어르신이 재벌급이래요. 听说香港丈人老人是财阀级。 이렇게 다 되기 때문에 이게 글자로 쳐지고 그 다음에 글자로 치면은 더 정확하겠죠? Hong Kong's father-in-law is a chaebol. 안녕하세요. Hello. 저는 한국에서 스타입니다. Yesterday is a star in Korea. 저는 어제는 말고 어제는 자 아무튼 길어졌네요 말이. 자 학종 얘기하다가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일베 성향의 방송을 하다가 과거에 망언한 게 다 폭로돼 가지고 쫓겨났던 영구 퇴출됐던 윽튜브가 어제였죠. 어제 밤 8시에 윽프리카로 데뷔를 했습니다. 피크타임 한 2,000명 정도 본 것 같은데 본인이 좀 실망스러워 하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수십만 구독자를 자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연예인들 첫 방송했을 때처럼 뭐 수만 명, 수천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는지 가면 속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오늘도 한 2시간 정도 방송을 하고 끈 것 같은데 아프리카 TV에서는 별다른 제재가 없더라고요. 역시나 서수길. 일베도 포용할 수 있는 대단한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죠. 자, 아무튼 별 내용은 없고 그렇게 그냥 무난하게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면 뭐 별 인기를 얻지 못할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는 정말 거침없이 막 일베스러운 말들을 했기 때문에 인기를 얻게 된 건데 별거 없었다. 소문난 잔치에 별거 없었다. 자 안준영 이 CJ ENM 엠넷
PD예요. 그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근데 오늘 구속영장 그 저기 투표 조작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됐었는데 통과됐나? 통과가 됐나? 예, 프로듀서 X 순위 조작 담당 PD 등 2명이 구속됐네요. 혐의 소명. 생방송 투표 조작 의혹을 받는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서 X 101 제작 PD가 5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 관련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 안 PD와 김 CP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PD에 대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 및 현재까지 수사 결과 등을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했고, 김 CP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투표 조작 의혹에 함께 연루된 다른 제작진 1명과 연예기획사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주거나 가족관계, 범행 경위, 피해자의 지위와 관여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그러면 여기 그 활동한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쩐지 근데 모르겠어요. 이전까지 다 조사를 할진 모르겠는데 요번에 나온 애들이 인기가 좀 덜하던데. 확실하게. 그쵸? 핑미업 핑미업 그때하고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이때하고 분위기가 달라. 그래서 어쩐지 좀 이번에 뭐 프로듀서 X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된 애들이 별로 이렇게 반응이 이전보다 좀 쏴하더라고요. 뭐 이전까지 다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일단 PD와 CP가 구속이 됐어요. 자, 장대호 살인마죠. 자기가 관리로 있었던 그 여관의 모텔에 투숙한 사람이 뭐 자기에게 함부로 했다고 수면제를 먹여서 아주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사체를 한강에 유기한 사람인데 뭐 죽인 거 후회도 안 하고 근데 재판부가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한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잡소리를 해가지고 시끌시끌한데요. 장대호는 재판 중에도 윙크를 하고 반성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나가면서 취재진을 보면서 카메라를 보면서 손을 흔드는 그런 아주 만행을 하고 있는 인간인데 평생을 그냥 근데 참 어떻게 그렇게 인간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황희도 전 프로게이머인데 전 솔직히 프로게이머인지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뭐 이렇게 시사적인 발언을 좀 많이 하고 그 사회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 청년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잠깐 봤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 그 기획단에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들 그 다음에 청년들 비중을 상당히 높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의원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역시 문재인 정부 아니면은 구성할 수 없는 지금 자유한국당은 대부분이 기존 의원들이 다 총선 기획단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황희도 씨. 뭐 할 말하고 하신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해서 1시간 반 동안 팩트체크를 야금야금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시고 오늘 방송은 2시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바른바 그렇군요. 부산 서면 어디서 팬파티 합니까? 장소는 정해졌는데 또 분탕질 할까봐 아마 저희 만날 장소를 공개를 할 거예요. 그걸 알아봐 주신 분이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좀 늦어지시네요. 그래서 결정이 되면, 그러니까 장소는 결정이 됐는데 미리 공개하면 또 장난 전화하고 분탕질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부산 서면으로 알고 있으시면 되고 뭐 서면이 막 무슨 막 엄청나게 넓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부산 서면에서 저희가 그 만나는 곳을 지정을 해드릴 테니까 거기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조만간 공지가 될 거예요.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5시간 동안 부산 서면에서 뭐 거기죠 뭐. 제시 아빠가 피자헛에처럼 와서 당신네들이 전세 냈냐고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상관이 없어요. 넓은 곳이기 때문에 뭐 와서 뭘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넓어요 공간이 넓어서 우리 쪽에 와서 일부러 방해하는 거 아니면 일부러 방해하는 거 아니면 상당히 공간이 넓기 때문에 방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경도 안 쓸 거고. 저희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그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면 되고, 그 피자헛은 워낙 좁았기 때문에, 피자헛은 대부분 이렇게 배달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너무나 좁았어요. 좁은 데 와가지고 깽판 치니까. 네, 저희 모임할 곳은 상당히 넓어서, 그리고 품격 있는 곳이라서 그렇게 문제 일으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 같습니다. 자기 편한 것도 아니라서. 참가비는 당연히 있죠. 2만 원입니다. 공짜로 오시려고 그랬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하셨네. 저는 모임에 그냥 공짜로 와서 먹고 갈래요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자 그러하고 뭐 공짜로 가도 되나요? 뭐 사주시나요?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는. 그런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신님, 지스타에 초청받으셨나요? 어떤 플랫폼에서 초대받으셨나요? 저는 기자입니다. 취재 기자는 초청을 받지 않아도 취재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지스타 말씀하시는 건가? 지스타는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주로 있을 거예요.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부산 특집 플랜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지를 할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일반인은 예약을 하셔야죠. 예매를. 지스타는 예매를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티켓도 있고 사전 예매를 하시면 돼요. 기자만 가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예매를 하지 않아도 그 프레스이기 때문에 출입이 가능하고요. 자유롭게. 다른 분들은 티켓을 사셔야 됩니다. 뭐 초청권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기업에서 뿌리는 지스타에 참여하는 기업에 이렇게 배정이 돼요. 그 초대권이. 예전에는 막 뿌렸었는데 요새는 모르겠어요. 부산에 많이 이렇게 뿌렸다고 하는데 요새는 모르겠고, 각 참여하는 게임사나 아니면 웹진이나 이런 데 한번 가서 보시면 이벤트 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그걸 알아봐 드릴 수는 없고 미리 예매하시면 됩니다. 티켓을 예매하시면 지스타 홈페이지에 가서 서울에서 가는 사람은 각자 가야 되겠는데 알아서 하셔야죠. 성인인데 뭐 내가 그것까지 케어를 해줄 참나. 이 양반들 보소. 뭔 회비가 있냐는 둥 각자 가야. 당연한 거죠. 내가 뭘 여러분들을. 예? 아니 각자 성인들이 각자 참여하고 싶으면 알아서 교통편 알아보고 그 다음에 숙소가 뭐 1박 2일로 오시면 숙소 잡고 해야지. 그걸 저한테 왜 물어봐요. 백은종님 오실까요? 백은종이 누구예요? 알아서 참여하시고 어디 일보 기자인지 알 수 있나요? 저 사람은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예, 저는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의 대표 기자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무슨 단체로 무슨 버스 타고 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 너무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부산 경남에 계신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자리지 무슨 버스 대절해가지고 결혼식 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크게 착각을 하셨나요? 무슨 지방에서 결혼식 가는 것도 아니고 버스를 가지고 뭐 함께 가고 그래요. 알아서 하시고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담임 선생님 아니고 학주 아니에요. 네, 학교 다닐 때도 담임 선생님도 그런 거 못 챙깁니다. 학생들이 단체로 지스타 오기도 하는데 그건 학교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모르니까. 네, 그래서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팬파티니까 다른 지역에서 지스타 볼 겸 참여하신 분들은 알아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케어를 못하니까 저는 저 혼자도 힘들어요. 저 혼자 케어하기에도 저 혼자 케어하기에도 너무나 힘든 사람이니까 각자 알아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매 미리 하시면 빨리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스타 홈페이지 가셔서 예매하시면 될 거예요. 예매하시면 빨리 입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저 쳐다보고 있으면 저는 몰라요. 저는 저도 바빠서 전 지스타에 취재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취재할 거 하고 예전처럼 부스 탐방 해가지고 부스 영상으로 찍고 스케치하면서 찍고 영상으로 찍은 다음에 사진 좀 찍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아서 잘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재 크크크크크. 저 제대로 해요 취재. 막 설렁. 예전에는 생방송을 켜놓고 계속 들고 다녀가지고 힘들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막 생방송 계속 켜놓고 들고 다니질 않아서 편하게. 그래서 뭐 방송할 때 하고 안 할 때 안 하고 그래서 켤 때는 켜고 또 기사 쓸 때는 기사 쓰고 그래서 이 올해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예전에는 막 하루 종일 막 그 방송 켜놓고 돌아다니고 했었는데 스케치 해드릴 때는 생방송 켜고 돌 수도 있고 아닐 때는 그냥 저 혼자 취재해서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장 발권은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굳이 뭐 현장 발권을 하시려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요. 그래서 모바일 예매하시고 그러면 빨리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굳이 뭐 알아서. 근데 현장 발권도 있습니다. 현장 발권도 있고. 자, 오늘 방송은 2시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까끌까끌하네. 님들 그거 달 착륙이 음모든 말든 뭔 상관이야. 우리가 뭐 달에 가서 뭘 할 것도 아니고. 달 착륙이 음모든 아니든 저희하고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주무실 분은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도 찬바람만. 아까 보니까 시청자는 다 합쳐서 아까 피크타임 때 800명 넘겼더라고요. 아까 초반에 좀 접속자가 좀 늦게 접속을 해서 오늘은 조촐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막판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셔서 팩트 체크만 보고 가는 아주 그 얄미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보고 가는 사람도 있고. 입이 심심하시면 뭐라도 드세요. 저는 아까 저녁 때 점심을 그러니까 원래 점심 때 밥을 먹는데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저녁 때 사다 둔 고기가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마트에 뭐 사러 갔다가 이제 호주산 고기가 싸길래 이제 시간 지나면 상하니까 이게 얼었더라고요.
얼면 맛없는데. 그래서 대충 구워가지고 먹고 그냥 방송해야 되니까 그냥. 아, 요즘은 견과류도 꽤 맛있더군요. 그렇군요. 땅콩 드세요. 영양제를 비타민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생방송 먹쇼는 안 합니다. 팩트 체크에 집중하기 위해서 네, 정규 방송 먹쇼는 안 하고 특집 먹쇼만 후원 미션으로. 참여자님 2,000원 감사합니다. 버핏 팩트 체크를 오래 하면 사람들이 일찍 안 가잖아요. 아니에요. 그걸 듣고 갔어요. 마지막에 해서. 예, 그걸 듣고 가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화는 수요일만 받는데 개편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전화 배틀 전화는 수요일만 받는데 이제 수요일 밤 오늘 밤에 받고 다음 주는 지스타니까 개편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개편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수요일 밤에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자TV 유신쇼 시사 토크쇼 뉴스까기 정규 방송은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생방송되고요. 생방송은 팝콘TV, 유튜브, 트위치TV, 팟빵 라디오를 통해서 생방송되고 유신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기는 유튜브 뉴커 채널, M군 유신쇼 채널, 팟빵 라디오 유신쇼 채널, 애플 팟캐스트 유신쇼 채널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말 또 하고 공지사항 보세요. 부산 서면 팬파티는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거기대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지를 해도 물어보니까 짜증이 나네요. 공지를 해도 물어보면은 공지를 왜 합니까? 공지를 해도 물어볼 거를 왜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까? 공지를 보시고 자세한 집결 장소는 추후에 공지한다고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게 안 하셨으면, 제 방송을 어느 정도 보신 분이라면 아실 텐데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인데. 지스타는 게임 축제인데 유시님은 시사뉴스 전문이지 아닌가요? 거기서 어떤 기사를 내시는지. 게임 뉴스겠죠. 저는 메인이 인터넷 방송 사건 사고고 서브로 시사나 게임 기사도 써요. 뭐든지 쓸 수 있습니다. 뭐 저희가 막 무슨 파트가 아주 많아가지고 기자들이 많아가지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메인은 인터넷 방송인데 게임 기사도 쓰고요. 왜냐면 게임 방송을 오래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과거에 게임 방송을 많이 한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게임 웹진인 게임한국과 머드포유에서도 있었고 근무를 했었고 게임 방송도 오래 했었고 게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없는 돈에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게임 얼라이브 몇 개월 동안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사 쪽도 관심이 있고, 근데 이제 분명한 메인은 인터넷 방송 사건 사고 담당을 하고 있어. 매년 지스타는 가는데 매년 지스타는 꼭 가고 있습니다. 어제 RCEP 타결과 개도국 포기로 농민들 신음이 이만저만 아니네요. 조만간 대규모 시위한다네요. 농민분들의 심정도 아는데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가 농산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산물도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수출하고 우리는 수입 맞겠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나라에서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 한미 FTA 체결하고 뭐 농가 다 망한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특수작물이라든가 뭔가 새롭게 뭐 다 마찬가지예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공업, 상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뭐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뭐 농민들 위해서 그걸 다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잘 조율을 해서 싸울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불통도 아니고 얘기를 잘 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로 먹고 사는 나라 맞음? 그러면 저기 우리나라 수출 품목을 보고 얘기하세요. 아니 뭐 사실로 얘기하지 뭐 감정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품의 비중을 보세요.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보시고 얘기하세요. 농산물 비중이 수출품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보고 얘기하세요. 보고 얘기를 하셔야지. 방송 참여 전에 무슨 방송인지는 기본으로 알고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유시님 논리를 더 넓혀서 직장인들도 일 제대로 못하면 쉽게 자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놀보님, 직장이 불안정하면 내수가 불안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가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수출과 내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수가 죽어버릴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고용이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이 일을 잘못한다는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직장인이 부정을 저질렀다든가 뭔가 큰 회사에 손실을 줬다든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여성 직원이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 여자 직원이 그만을 둬야 돼요. 가해자는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 직장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회사에 피해를 주는 직원은 당연히 해임을 해야 된다고 해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기준이 너무나 회사 중심이다 라는 것이죠. 그거를 명확하게 기준을 잡는다면 맞는 것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고 모든 그 해고의 기준이 회사, 예를 들어서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의자를 뭐 책상을 빼버린다든가 무슨 산에 가서 등산하고 사진을 보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노동법 위반입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일하던 사람들이 일할 게 없어졌으면 새로운 대안이나 플랜을 짜가지고 새로 뽑을 게 아니라 재배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회사에서 뭔가 구조 조정이나 이런 걸 팀을 재조정했다고 해서 다 잘라버려도 된다는 거는 그거는 고용이 자체가 불안정되면 소비가 줄어들고 내수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소비를 해야 내수가 사는 거 아닙니까? 자영업자나 이런 상업이나 이런 물건이나 음식을 파는 사람들도. 근데 직장인들이 다 그렇게 쉽게 잘리면은 어떻게 소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지속적인 소비를. 농산물은 유통구조의 문제가 맞아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쉽게 못 바꾸네요. 그러니까 지금 배추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뭐가 폭락됐죠? 최근에 광어가 폭락했대요. 그래서 폐기 처리를 한대요. 근데 우리 어때요? 횟집에서는 광어 가격이 전혀 떨어지질 않았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광어 양식장에서는 광어가 풍년이라서 지금 대량을 폐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사료용으로 가거나 폐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실제로 횟집에서는 어때요? 광어 값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이게 뭔가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박리담회라고 풍년이면 그거를 풀어가지고 일단 생산비 원가는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뭔가가 꽉 막고 있다는 거죠. 하수구를 막고 있듯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지에서는 헐값으로 사서 창고에 싸놓고는 일정 가격으로만 빼니까 그러면 이득 보니까 예전에 달걀도 그렇잖아요. 살충제 파동으로 계란을 안 먹는 상황인데도
풍기 현상이 나오잖아요. 계란이.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왜 유통 자체를 대기업들이나 큰 손들이 좌지우지를 하니까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광어가 제일 맛없어. 요리 잘하면 괜찮아요. 연세가 이제 40대 맞죠? 검색해보니 광어가 200톤 폐기됐다고 하네요. 먹고 싶은 사람은 못 먹는데 광어도 맛있게 하면 맛있어요. 맛없는 데서 드셔서 그렇지 광어도 맛있게 하면 저는 뭐 요새 찬바람 때문에 광어를 못 먹습니다. 예, 요즘 뭐 저희 그 방송계도 엘린이나 이런 뭐 탑급 여비제들은 뭐 10억을 받았다 그러는데 저같이 이렇게 이제 시청자는 일정을 보는데 찬바람이 부는 사람들은 큰일. 광어는커녕 지금 멸치회도 못 먹게. 오늘 지영님 아니었으면 저는 이제 밥도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노렌 버핏은 왜 저런 짓을 할까요? 글쎄요. 본인은 그걸 신념이라고 믿고 사는 거겠죠. 국민은행 자산보고서에서 대한민국 부자 기준이 50억이라는데 동의하세요? 근데 한 10억만 있어도 나는 없어서. 야, 그래도 부자라고 하면 한 10억? 50억은 맞겠다. 근데 그 5억이나 10억은 한 중산층 정도니. 근데 이 수도권에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뭐 5억에서 10억인데 몇 억인데. 그 집 한 채 있으면 중산층이라는 얘기잖아요. 50억 정도면 부자일 수 있죠. 50억. 그 기준은 뭐 그렇게 불합리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뭐 이번에 오피스텔 사무실 샀는데 다 대출이라 눈물이 나네. 자꾸 눈물이 나네. 화재 구조 구급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저는 오피스텔을 작은 거를 이제 맨 월세만 10년 넘게 남한테 돈 주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잘 관리도 안 해주는데, 근데 큰맘 먹고 오피스텔을 구입을 했는데 대출이 대부분이라서 좀 큰일 났네. 열심히 갚아야지 뭐. 누구 성대모사인가요? 제 성대모사입니다. 유신 성대모사. 막 방송하면은 저희 방송이 한 600에서 1000명 사이 보거든요. 최소 600에서 1000명 사이 보는데 찬바람이 불어요. 저희도 10월 달에 찬바람이 불더니 11월 달도 지금 마이 갓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이제 뭐 줄이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걸 줄이고 살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소방도 복지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되고 나서 고용도 늘어나고 그 국가 소방직 전환에 대해서 긍정적이잖아요. 조금 더 힘내시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분들이 소방관 분들이잖아요. 목숨 걸고 하시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700만 원이 찬바람이. 그놈의 700만 원. 그놈의 700만 원. 네. 누가 사실 확인을 하는 건가요? 네. 그 국가 공인 단체에서 확인하는 건가요? 아이고야. 화이팅이요. 히릿. 네, 남자 익명님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후원하면서 뭐 700만 원이네 몇백만 원이네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후원을 안 하면서 솔직히 그래요. 만약에 700만 원이면 뭐 책임질 거냐고. 뭔 책임질 게 있어 내가. 저는 그냥 열심히 방송하면서 그날 방송 기준에 따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바람이 불면 찬바람이 분다. 제가 얘기한 거는 9월 달에 대비해서 10월 달이 저조하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뭐 개떼들처럼 와가지고는 그쪽 유신 안티방에 성진유가 숨어 있나 봐요. 그거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성진유. 유신이 6월 달에 1억을 후원받았다고 뻥치시고 사라지신 가짜 전직 경찰. 아내가 현직 경찰 간부라고 했는데 다 구라였죠. 성진유나 더티유시시나 다 구라. 근데 그걸 또 체크하고 있는 거 봐서는 성진유가 다른 닉네임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합리적 의심이 좀 들긴 하는데. 버핏 투표한 건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보다 많네요. 그렇군요. 저희 방송은 다양한 사람들이 봅니다. 따라서 제가 하니까 따라서 바로 하더라고요. 왜 나보고 따라한다고 하더니 아주 대놓고 따라해요 이제는. 자, 유시는 472명이 투표를 했는데 서울, 경기, 강원도가 46%, 과반에 육박하고요. 부산, 대구, 경상도가 19%, 해외 지역이 15%나 됩니다. 그리고 광주, 전라, 제주도가 13%, 대전, 청주, 충청도가 7%. 저희는 광주, 전라, 제주보다 부산, 대구, 경상도가 많습니다. 6% 정도 더 많아요. 누가 저희 방송을 의심하셨습니까? 룽? 저희는 아주 해외에서도 많이 보시고 다양한 분들이 유신쇼를 그러니까 해외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라는 분이 꽤 많거든요. 저희 방송이 설문조사를 다 하신 건 아니지만 꽤 많으시더라고.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이 외로우시니까 많이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과자 부스러기가 문제면 그 접시에다가 대고 먹으면 되죠. 앞접시에다가. BJ 중에 한 달에 3, 4천 버는 사람도 있는데 금세 10억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금방 쓰겠죠. 쉽게 벌면 쉽게 쓰게 돼 있습니다. 1박 2일 시즌4 새 멤버가 김종민, 연정훈, 문세윤, 김선호, 딘딘, 벅스, 라비라네요. 안 봐, 이씨. 김종민 언제까지, 야, 진짜 김종민의 생명력은 당신은 1박 2일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 무슨 PD나 CP보다 오래가. 국장이나 CP나 이런 사람보다 오래. 아니, 이제 그만 떠나야 될 때 떠나야 되지. 언제까지. 아우, 지긋지긋하다. 연정훈은 또 뭐야. 문세윤은 뭐, 그렇다고 쳐도. 김선호는 또, 딘딘, 라비. 어쩌다가 1박 2일이 완전히 1박 2일이 어쩌다가 저렇게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김종민이 KBS 연예대상도 받았었죠. 나도 해외 4년 있을 때 맨날 한국 유튜브 방송만 봤네요. 한국온이 잘 안 보게 됨. 지금 보고 있잖아요. 김종민이 1박 2일 PD 친구, PD가 몇 번 바뀌었는데 이번에 PD도 저기 다른 프로그램 하던 PD. 유신님, 정치적으로는 절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신님처럼 클린한 사람에게는 안 어울리는 곳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가야 정화가 되죠. 마음의 성병님께서 저한테 성을 기부하시면 가능합니다. 계속 병만 쌓고 계시니까 성병님께서 빨리 하루아주 성을 저한테 기부를 하셔야 유신이 안정적으로 방송에 집중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구야, 죽겠구야, 힘들구야. 자, 지스타 때 사인 받고 싶어요. 그렇군요. 지스타 때 사인을 그리하군요. 그리하군
저하고 사진을 찍고 싶으십니까요? 그러면 밥 사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힘듭니다요. 밥 사달라고 하면 고시원에 가야 돼요. 자기야, 지금 밥 사달라고 한 거야? 우리 자기 나랑 데이트 좀 해야 되겠네. 저랑 같이 에덴 고시원으로 한번 들어가셔야 되니까. 팬이라고 가까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밥 사달라 뭐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에덴 고시원으로 갑니다. 무료는 지옥이다. 무료는 지옥이다. 타인은 지옥이다가 아니라 무상은 지옥이다. 3차까지 갑시다. 또 뭔 소리예요? 옛날에 유시님의 성교육 강의 내신 거 들었는데 상당히 교육적이신데요. 그렇군요. 정모가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 유시님 떠난 후에 다른 사람들끼리 회먹으로 2차 가시면 저를 못 보십니다. 뭐 저는 이제 멀리서 오신 분들하고 저는 또 갈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저는. 근데 저 외에 다른 분들끼리 만나는 거는 저를 안 보겠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시에 끝나고 더 놀고 싶어요, 유신님. 막 그래요. 그러면은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그러면 같이 뭐 광안리 가서 또 2차 먹을 수도 있는데 상황을 봐서. 근데 이제 2차 가면 또 2차에 대한 또 룰이 있으니까 상황을 봐서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늦게까지 하면 제가 다음날 스케줄을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적당히 해야 될 것 같아요. 2차 진짜 멀리서 오신 분들이나 고마운 분들하고는 뭐 2차 갈 수도 있는데 하게 되면 너무 이제 제가 다음날 너무 피곤하니까 적당히. 공짜로 뭐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귀시야되기 맞습니다. 저희 방송에는. 그리고 호텔까지 잡았는데 날 새고 놀면 호텔은 어떻게 하라니. 그 비싼 돈 주고 호텔을 잡았는데 밤새 술 먹어버리면 호텔은 어떻게 해요? 예? 호텔은 어떻게 하고. 나머지 참여자끼리는 불가합니다. 나머지 참여자끼리 할 경우에는 그분들은 앞으로 저희 모든 공간에서 퇴출입니다. 방송, 채팅창, 단톡방, 모임 끝나면 깔끔하게 헤어지고, 만약에 2차로 가면 2차로 가는 사람들은 저와 함께 가고 나머지는 해산. 나머지 인물들끼리 만약에 만나다가 적발이 되면 사자TV 유신쇼 전 공간에서 퇴출입니다. 영원히 퇴출이에요. 그러니까 2차를 할 거면 함께 하고 아니면 귀가하시고. 근데 나머지 사람들끼리 만나겠다는 거는 영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유신하고는 다시 못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시부터 10시까지 하고 만약에 막 2차 하자는 분위기야. 그럼 2차에 저랑 같이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돌아가시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인데, 우리는 남아서 더 먹을게요. 그분들은 조용히 이제 다시는 저하고는 이제 안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최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모임에 대한. 그러니까 만나고 해산하는, 깔끔하게. 그게 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2차는 안 따라가고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그러면은 영원히 자기들끼리 놀라고 자연스럽게 그분들은 제명하는 걸로. 그럴 거면 뭐 우리 모임에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만나는 더 이렇게 놀 거면 자기들끼리 따로 만나지 굳이 왜 저희 모임에. 자, 그러하고요. 2차는 예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5시간 놀면 충분히 노는 거라고 봐요. 저는 5시간이 적다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웬만한 회사 회식도 5시간 하는 곳은 많지 않아요. 뭐 2차 가고, 요즘은 2차, 3차 문화도 많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모임을 하는데 무슨 5시간 이상을,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만났거나 뭐 단합대회 하거나 그러면 뭐 날을 살 수도 있는데 무슨
그 유튜브 뭐 방송 진행자하고 시청자분들 팬파티 하는데 무슨 그렇게 뭐 긴 시간을 함께. 예전에는 날 새고 했었는데 이제 체력이 안 돼요. 체력이 안 돼서 저는 그냥 10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연장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더 이상은 제가 체력이 안 돼요. 호텔까지 잡아놨는데 자야지. 자야지. 푹 자야지. 탤런트 지주연이 검색 1위네요. 또 사건 터졌어요. 오늘 밤 주인공은 너야 너. 너야 너. 자, 비디오 스타 지주연 이혼 눈물 고백. 이혼하고 왔어요? 장진이 이혼 고백 뭐 다 이혼해라 했어. 예? 지주연 이혼, 장진이 이혼, 뭐 비디오 스타 이혼 특집이에요? 소동주, 서정이 소동주는 서세원 딸이잖아요. 줄 세우기 했네, 비디오 스타가. 유정호 유튜브 활동 중단, 먼 여행 떠난다. 유정호 실버 버튼 팔려고 내놓은 이유분이 울컥. 유정호 임산부 병원비 선뜻 후원했지만 거짓, 고통스럽고 힘들었다. 에피소드 없는 공황 발작 고백, 기부 진행, 12시간만 6천만 원 모여. 방송 중단. 뭔 또 뭐야? 정체가 뭐야? 안준영 PD는 구속. 비디오 스타에 이혼한 사람들만 나온 것 같은데? 서정희 씨도 이혼했고, 소동주는 딸이고. 아이고, 닉네임 긴 거 봐라. 내일 전화 배틀 전화하려고 진호랜버피 성대모사 하면서 자전거 타다가 보도블록에 신호등 대기하는데 아무도 주변에 없는 줄 알았는데 왼쪽 한번 보니 어떤 아저씨가 별 사이코 다 보겠다는 쳐다보더라고요. 그렇군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2주 만에 이혼한 것 같네요. 결혼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혼을 너무 심플하게 생각하더라고. 이렇게 따로따로 살 때는 모르는데 같이 살면은 안 보이는 게 보여요. 그 사람의 문제점이.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같이 사니까 좋아 하겠지만 살다 보면 또 살다 보면은 또 투닥투닥하고 안 맞는 게 있고. 안 맞으면 빨리 헤어지는 게 좋아요. 애 낳고 그러면 더 심각해져서. 처음에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트위치는 게임 채널인데 게임 안 하시나요? 아니, 토크쇼 채널, 토크쇼 카테고리인데 무슨 게임을. 체력이 안 되네요. 뭐 저 먹여 살려주실래요? 누가 뭐 저 먹여 살려준다고 하면 진짜 방송만 하고 살게. 그럴까 아니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내가 힘들다고요. 아저씨들 힘들다고요 고요. 자, 너무 힘들어요. 자, 자, 뚜뚜루뚜뚜뚜, 뚜뚜뚜뚜뚜뚜뚜뚜. 월화수목금.
신태일은 방통위에서 제재를 해야 됩니다. 시위 부탁드립니다. 네가 해라 시위. 내 힘들다 이놈. 네가 해라 시위. 이 활시위 같은. 네가 해라. 히라 히.